62명이 사망했다. 국도 노선 곳곳에 85개의 검문 차단 지점이 세워졌다. 검은 연기가 여러 거리 위를 뒤덮고 교통을 막기 위해 차량이 불태워졌으며 관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향하던 항공편이 취소됐다. 그리고 멕시코 전역은 단 하나의 이름 엘멘초 때문에 며칠 동안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 속에 빠졌다. 왜 한 사람을 추적하는 작전이 10개가 넘는 주로 확산되는 반응을 촉발해 단 몇 시간 만에 일상생활을 숨막히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것이다. 이것이 폭력의 종지부일까? 아니면 새로운 소용돌이의 시작점에 불과할까? 첫 번째 근원은 CJNG의 이른바 즉각 보복 효과에 있다. 지도자가 쓰러지면 조직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겨냥해 도로를 봉쇄하고 차량을 불태우며 혼란을 일으켜 국가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을 만든다. 로이터는 엘 멘초에 충성하는 세력, 이 그가 사망한 뒤 반응하는 맥락에서 차량 방화와 장애물 설치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두 번째 근원은 운영 구조에 있다. 멕시코 국방부와 로이터는 할리스코에서의 공격이 엘 투리라는 측근 인물에 의해 조직됐다고 언급했는데 그는 오른팔이자 자금 재정의 연결고리이며 동시에 치안 병력을 겨냥한 현상금 정보도 나타나 조율과 선동의 수준을 보여준다. 세 번째 근원, 그리고 매우 시대적인 요소는 온라인을 통한 심리전이다. 로이터와 AP는 맥락이 잘못된 영상, 사진, 심지어 편집된 것까지 이 극도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 정보의 물결을 묘사하며 그것이 실제보다 공포를 더 크게 부풀리고 시민들이 무엇이 진짜 위험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했다. 인명피해와 관련해 로이터는 당국 정보를 인용해 2026년 2월 22일 일요일 새벽의 급습 작전과 그 뒤 이어진 폭력 사태로 최소 6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국가경비대, 군사경찰 25명, 갱단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34명, 그리고 엘멘초와 동행한 경호원 2명이 포함된다. AP도 국방부 쪽 설명을 상세히 전했는데 엘멘초는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의 작전 중 부상을 입었고 항공편으로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교전이 있었고 일부 인원이 체포됐으며 여러 종류의 무기가 압수됐다고 한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번 폭동이 만들어낸 마비 수준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멕시코 안보장관은 로이터 커넥트에 따르면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베라크루스, 사카테카스까지 이어지는 국도 노선에 85개의 봉쇄 지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중 할리스코는 18개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7개 주에서 70명이 체포됐다. 로이터 사진은 멕시코시티 공항 전광판에 푸에르토 바야르타, 푸에르토 발라르타 행 항공편 취소가 표시된 장면, 그리고 과달라자라 공항 인근에서 연기가 솟는 모습과 도로가 차단된 장면을 담았다. 뒤따른 피해는 경제 관광의 단절이다. 로이터는 불안정이 관광과 항공에 영향을 주어 해안 관광지와 대도시 거점을 가진 할리스코에서의 경제적 충격 우려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과달라하라와 푸에르토 바야르타 같은 여러 관광지가 불안 속에 멈춰선 듯했고 관광객이 발이 묶이고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했다고 묘사하며 피해가 물질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와 지역 신뢰, 평판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피해가 이어진다. 정보 위기다. 로이터는 과달라하라 공항이 점거됐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불탔다. 같은 가짜 정보가 수만 번 공유됐다고 전하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폭력의 물결을 더 크고 더 무섭게 보이게 만들어 여론의 초점을 치안 당국의 성과에서 돌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AP 역시 맥락이 빠졌거나 편집된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혼란이 증폭됐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봉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즉각적인 수습과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도로 차단 지점들이 통제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멕시코는 CJNG의 핵심 거점인 할리스코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병력 2,000명을 추가로 투입해 주요 지역 안정화에 나섰다. 정보 전선에서는 로이터가 셰인바움과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오말, 갈치아, 하르푸치 안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들을 추적 분해하고 어떤 계정이 조직 범죄와 직접 연계돼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잘못된 내용을 신속히 반박해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협력과 대외적 압박 측면에서 로이터는 셰인바움이 작전이 멕시코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으며 미국은 정보 공유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정보 지원을 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그녀는 사건 이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상황 2026년 2월 말 기준은 이렇다. 겉으로는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도자가 제거된 뒤 CJNG는 재구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멕시코 정부도 폭력이 다시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지도부를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는 우려가 국제 행사로까지 번졌다. AP는 피파 회장이 멕시코의 월드컵 개최 역량에 전적인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엘멘초 사망 이후의 폭력 사태가 큰 충격을 줬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셰인바움 역시 관광객에게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과달라하라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 다이빙 월드컵 행사는 치안 우려로 취소됐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로이터와 알자지라가 언급한 분석들은 한 가지 경고에서 만난다. 뱀의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전술적 승리일 수 있지만 이에 동시에 조직이 분열되고 내부 다툼이 격화되며 재정 반부패, 지역사회 보호 무기 통제 같은 동시다발적 조치가 부족할 경우 새로운 폭력의 파도가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사건 이후의 큰 질문은 단지 누가 후계자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CJNG가 흔들리는 이 시점을 활용해 돈줄, 무기줄, 선전줄을 끊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익숙한 순환으로 다시 떨어지느냐이다. 즉, 한 지도자가 쓰러지면 새로운 불씨들이 곳곳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그 주기 말이다.